이 케이스가 치아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25세 여자 환자분이 100군데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 100군데 다 다른 치료 계획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군데 다 환자가 원하는 불편함을 각각의 방법으로 치료 계획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바로 이 치과만의 차별화된 진단과 치료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여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 전입니다. 직장 근처 치과에서 3개월 전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친 왼쪽 위 어금니가 아파서 신경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이도 씌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그 치과에 이야기를 하니 치료한 어금니는 문제가 없고 그 뒤 매복 사랑니 때문인 것 같으니 매복되어 있어 본인 병원에서 뽑기는 좀 위험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매복 사랑니 수술 발치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은 예약 잡기도 힘들고 또 예약을 잡아도 대기 시간이 길어서 이분은 혹시나 과거에 저희 치과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매복 사랑니 수술 발치를 개인 병원이지만 할 수 있는지 2014년도에 환자가 저희 치과에 물어보러 왔습니다. 물론 저희 바로 이 치과에서는 매복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랑니를 뽑고 나서도 환자분이 신경치료하고 도자기로 씌운 그 치아가 계속 통증이 있다면 그 치아를 결국은 뽑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환자분의 집 근처에 저희 치과가 있으니까 환자분이 2009년에 저희 치과에 와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게 했던 자료가 있어갖고 제가 이 환자분의 자료를 꼼꼼히 분석을 했습니다. 2009년에 엑스레이를 보면 그때 이제 환자분 나이로 20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씌운 이빨이 없어요. 신경치료한 치아도 없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2014년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씌운 것들이거든요. 씌운 것들이 많이 있고 이가 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2개나 하고 2014년도에 25살이니까 25살의 어린 나이에 크라운을 씌우는 이빨이 4개나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를 친 이것도 씌운 이빨이거든요. 까맣게 보이죠? 이렇게 폭 들어갔는데 저기는 뿌리 충치입니다. 뿌리 충치가 있기 때문에 저 치아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뿌리 쪽에 있는 충치는 치료하기가 힘들고 일단 접근이 어렵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신경치료도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아서 물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어쨌든 우리 병원에 온 이유는 노란색 동그라미 친 이가 아픈데 그 뒤에 사랑니를 뽑으면 그 아픈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 바로 이 치과는 이 환자의 치아 교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가 좀 삐뚤삐뚤한 것도 있지만 이 치아의 맞물림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20세에서 25세 5년이죠.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30세, 35세, 40세, 50세, 60세가 되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다행히 환자도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삐뚤삐뚤하니까 교정하면 예뻐지겠네 그런 생각으로 교정에 동의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쨌든 환자는 삐뚤삐뚤한 치아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교정을 시작했고 저희 바로 이 치과는 좋은 교합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환자는 과거에 교정할 생각이 없어서 덧니 같은 게 있어요. 송곳니가 나올 자리가 없으면 덧니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미 발치를 했었습니다. 발치를 했고 근데 이 송곳니라고 하는 게 치아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길어요. 길이도 굉장히 길고 튼튼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빠져요. 송곳니가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튼튼하기에 우리들 치아 입안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송곳니는. 그래서 송곳니는 가능하다면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평생 일을 하면서 발치하지 않고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 뽑았고 심미적인 이유로 그 환자의 왼쪽에는 송곳니를 뽑았고 환자의 오른쪽에는 제2 소구치라 그래갖고 작은 어금니가 있거든요. 그것도 뽑은 상황입니다. 사진에서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은 소구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환자 현재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가 지그재그로 왼쪽처럼 지그재그로 물리면 좋은데 오른쪽은 이렇게 일치대 일치로 이렇게 이 하나가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지퍼처럼만 물리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치아들은 치아에 부담이 많이 가고 충치나 치아 시림, 치아 파절,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이빨을 보면은 저 15번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가 원래 자리가 이빨이 하나 있었어요. 저 자리에 불편하거든요. 입천장 쪽에 있으니까 양치도 잘하는데 그래 뽑아버렸었고, 그 다음에 23번 송곳니도 뽑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밑에도 보면 많이 얘가 삐뚤삐뚤해요. 다행히 저한테는 다행이에요. 다행히 밑에는 뽑은 이가 없어요. 위에는 이미 이를 2개 뽑았고 밑에는 뽑은 이가 1개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교합을 환자 갖고 있어요. 윗니가 더 심미적이니까 윗니에 좀 적극적인 발치를 한 것 같아요. 또 측면 엑스레이를 볼 때 이 환자분 어금니는 닿는데 앞쪽에 보면은 이게 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앞쪽은 기능을 잘 하지 않고 한번 어금니는 과도한 힘, 오버로드가 옵니다. 그래서 식사 시 어금니만 쓰니까 어금니가 막 깨지고 막 망가지고 크라운 씌우고 막 이렇게 되겠죠. 하고 25살인데 벌써 4개나 씌우고. 그죠? 저희 바이오로이드 치과에서는 2014년도에 또 많은 교정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동그라미를 친 4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치료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세웠고, 저 4개 중에서 아픈 거는 저거 개인 치과에서 신경치료하고 쉬운 거, 아픈 건 저거 1개인데 하나도 안 아픈 이빨을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멀쩡한 그 이빨을 3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치과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이걸 설득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치과는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고 이거와 유사한 치료 예를 보여주고 정말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환자를 설득하는데, 무엇에?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치료 계획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일반적으로는 저걸 뽑고 이제 덧니 같은 게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앞에 쪽에 저거 뽑고 이렇게 그냥 배열하면서 교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저걸 뽑아버리면 송곳니 다음에 큰 어금니도 주르륵 와요. 근데 이게 교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미 빨간색 동그라미 친 제1소구치 뒤에 제2소구치를 입천장이 쪽에 나 있는 걸 빼먹기 때문에 저걸 빼버리면 이 사람은 소구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조금 과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6번이죠. 큰 어금니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마감도 있고 안에 충치도 많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소구치 대신 뽑기로 한 거예요. 저게 폭경이 12mm예요. 12mm. 그래서 저 공간이 되게 교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죠? 저거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에 오는 가장 큰 이유죠.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하는 저 동그라미 빨간색 치아가 어금니 통증이 있어서 발치를 결정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뒤에 건강한 사람니가 있으니까 저거를 뽑고 그 자리에 건강한 사람니가 와서 임플란트 대신에 건강한 사람니에 내리는 임플란트 대체 교정, 임플란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교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 또한 삐뚤삐뚤한 치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치 교정을 결정했는데, 앞니 쪽이 많이 삐뚤삐뚤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노란색 동그라미 친 이빨, 저희들 치식으로는 34, 44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발치하고 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치 교정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 환자는 저 노란색 동그라미 치아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빨을 뽑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왼쪽이거든요. 저 34번은 떼운 적도 없는 거예요. 저 44번은 아마감이라도 있는데 이 멀쩡한 치아를 뽑고 그 뒤에 안 좋은 치아들을 남기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34번 화살표 있는 저걸 뽑게 되면은 저 뒤에 박스 친 것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저 뽑은 자리로 저 박스 친 33번 덧니를 저 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거만 딱 보내면 되는 거라. 그래서 쉬운 교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까만색 화살표 치고 35번 저걸 뽑게 되면은 일이 2배, 3배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34번을 35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33번, 34번을 보내고 교정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교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뭐 건강한 이빨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35번을 뽑고 이제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도 보면 44번이죠. 저거 뽑고 교정하면 가지런해집니다. 그냥 금방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47번이라고 저 치아 뿌리 썩음 적혀 있는 거 있지만 그걸 빼기로 결정하고 저 나머지 모두 다 뒤로 보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구강 내 정면의 치료 과정입니다. 보기도 좋지만 모든 치아가 다 기능하게 만들었어요. 닿는다는 거예요. 1번 보면 떠 있잖아요. 그죠? 안 닿는다니까요. 저 밑에도 보면 덧니들이 저 밑으로 있잖아. 안 닿는다니까요. 2번 보면은 브라켓을 붙여보면 저렇게 많이 꺾여 있다고요. 그래서 저걸 다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6번 보면은 다 닿는다고요. 밑둔 치아도 해결하고 기등하지 않던 치아들이 아래 위로 다 잘 물려 기등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 보면 보이죠? 이렇게 약간은 일치대 일치라 그래요. 이빨이 이렇게 닿는데 6번 보면은 지그재그죠. 지퍼처럼. 그렇게 맞물려야지 훨씬 더 음식도 잘 씹히고 치아에 골고루 로드 힘이 갑니다. 그래서 치아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미니 치료 과정이 1, 2, 3, 4, 5, 6 이렇게 이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고 노란색 동그라미 친 16번을 발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발치 교정 소구치 2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고 하는 것처럼 6번에서 보면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뽑은 16번 자리에 뒤에 있는 17번이 그 자리에 오고 사랑니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17번이 16번 일을 하고 사랑니가 17번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1, 2, 3 전체부 다 있고 속옷이 하나 있고 대구치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치는 발치 공간이 12mm가 돼요. 저걸 딱 뽑는 순간 2번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12mm니까 저걸 닿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보면은 입 천장 쪽으로 뭘 붙였어요. 환자 좀 불편해요. 저거 붙여 있을 때는. 근데 하지만 저런 식으로 바깥쪽에서도 교정을 하고 안쪽에서도 양쪽으로 같이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이빨을 치료할 때는. 그 다음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신경 치료를 하고 시원 이빨을 뺐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5번에 보면 이제 빨간색 저게 사랑니거든요. 그 다른 치과에서 신경 치료하고 아픈 이빨 빼버리니까 3번에서 사랑니가 보인다니까요. 저게 교정 장치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뒀는데 다른 모든 이빨은 다 철사 연결이 연결 안 했다니까요. 5번 봐봐요. 5번에 저기서도 연결 안 했다고. 한 90%는 저절로 온다니까요. 5번 위치까지는 저절로 와요. 특히 윗니는 쉽게 주르륵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위치에 왔고 마지막에는 살짝 붙이긴 붙였습니다. 아래 이빨이죠. 그래서 뿌리가 썩어있던 동그라미는 뽑고 네모 박스 전부 다 뒤로 보내고 신경치료하고 도자기로 씌워져서 또 저건 또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런 걸 빼버리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해서 이제 삐뚤삐뚤한 걸 정리를 했습니다. 전신부 되게 가지런하죠. 조정 전후 얼굴 사진입니다. 이 할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멋진 스마일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첫 멘트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일반적인 발치 교정 같은 그런 형태의 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살짝 들어가요. 입이 살짝 들어가면 코도 약간 어떻게 보이고 사실 입이 약간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발치 교정이 조심스러워요. 약하면 옥니가 될 수 있거든요. 입이 훅 꺼지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돌출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이분한테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치료 전후 사진입니다. 치료 전후 측면이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3차원 교정 진단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런 장비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교정 진단 프로그램과 장비로 교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서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치료한 거 엑스레이만 봐도 보이죠. 이게 전이면 앞니가 떼 있어요. 이게 후 이게 기능을 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은 삐뚤은 거 해결하기 중요하겠지만, 저 왼쪽이 치료 전이고 이제 오른쪽이 치료 후인데, 노란색 사람니를 뽑으러 온 사람을 그거를 해결한 게 아니고 그거와 다른 화살표 4개 저거를 뽑고 그냥 한 거예요. 하지만 임플란트 없이 좋은 교합으로 잘 치료되었고 2024년이거든요. 지금도 저희 병원에 옵니다. 이분은 오고 그 이후에 단 한 개의 크라운이나 임플란트가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치료가 환자분에게는 비용적으로도 경제적인 치료예요. 늘 항상 내 앞에 있는 이 환자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Contemporary Orthodontic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전 세계 많은 교정을 하는 치과 의사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프라피시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트리트먼트 플래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플랜, 치료계획이죠. 치료계획. 치료계획이란 저 빨간색으로 줄을 쳤어요. 환자한테 maximizing benefit, 이렇게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치료계획을 세울 때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한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치료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minimizing cost and risk. 이렇게 비용을 최소로 떨어뜨리고 리스크도 떨어뜨리는 그런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치료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걸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의사입니다. 장사치가 아니고. 저희 치과 대기실 유리에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치료계획은 is, 이다, wisdom이에요. wisdom. based on common sense, 상식이거든요. 상식. 상식에 기초한 지혜라는 거예요. To maximize benefit to the patient. 환자한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식에 기반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계속 바뀌어요. 저도 바뀌어요. 저도 2004년, 2014년, 2024년 치료계획이 달라졌어요. 이 환자가 2004년에 왔으면 제가 이 정도 치료 못해요. 만약에 2034년, 지금부터 10년 뒤에 오면은 더 나은 치료를 할걸요. 그러니까 2014년도 그 시점에서는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죠. 100명의 치과의사가 세우는 치료계획은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임상적인 능력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우 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기공의 선두주자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유능한 치과 기공사입니다. 이분이 저희 치과를 평가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 10년 후에 너는 무치약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아까 보여주셨던 케이스가 제 눈에는 5년 동안 그렇게 망가지셨다면 10년이 지났을 때는 과연 이분한테는 자연치가 몇 개나 남아 계실까? 막 그런 것들이 저는 눈에 밟혔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원장님께서는 너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소적인 부분이 가장 심한 애들을 이제 빼놓고, 그리고 위치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네, 그것을 이렇게 넣으셨을 때 진짜 이분은 다 살았어요. 그것만 빼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실 뻔한 치아인데 다 살았어요. 네, 4개가 빼고. 과연 이분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도 안 심어도 되고, 그리고 특별한 다른 수술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건 밥도 잘 드시고,
그러니까 다른 건강도 확실히 이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과연 진짜 원장님의 치료가 돈가운지가 얼마였을까? 근데 확실히 원장님은 앞으로 더 빛을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뵙다니까요, 원장님.